상대적 시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 강의는 듣고 나면은 되게 단순한 거예요.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요 개념 자체가 그냥 생소해서 어려운 게 아닐까 착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일 쉬운 문법이에요. 그런데 다만 전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혼문장이랑 견문장은 조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정의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상대적 시제의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일단 주문장이 사건이시라는 말이 나왔죠. 자, 주문장이라는 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견문장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견문장이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문장이라는 걸 쓰려면 아는 문장에서 어떤 성분을 포괄하고 있는, 즉 여기서 말하는 어떤 성분이 안겨있는 작은 문장 말하는 거예요. 즉 그 작은 문장을 포괄하고 있는 문장, 그게 주문장이죠.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에서는요, 항상 앞에가 종속문이고 뒤에가 주문장이잖아요. 그 뒤에 있는 문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는 문장 종속문은 방금 설명을 했죠.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문장의 사건시랑 아는 문장 혹은 종속문의 사건시, 그것의 선후 관계를 비교해서 시제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상대적인 시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를 하나 보여줄 건데 아까 절대적 시제 공부했을 때 본 표랑 똑같습니다. 단 하나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발화시가 아니라 사건시라는 말이 들어가요. 근데 그냥 사건시도 아니고 주문장의 사건시예요. 즉 아는 문장이나 뒤에 있는 주문장의 서술어에 해당하는 사건시를 집어넣은 겁니다. 즉 여기선 이 친구가 기준이 되는 거죠. 아까 절대적인 시제에서는 발화시가 기준이었잖아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얘네들은 애초에 견문장으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 사건시들은 전부 다 안겨있는 문장이나 종속문의 사건을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나누는 것도 똑같습니다. 한 번만 반복하면 혼문장은 상대적 시제 판단 못해요. 그 다음에 상대적 시제는요, 발화시를 애초에 고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바로 이제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시제는요, 주문장의 사건시보다 다른 사건시가 먼저 생기는 거예요. 자, 예문을 바로 보겠습니다. 내가 공부하던 과목을 지금 시험 보고 있다.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은요, 주문장의 사건시를 찾아야 돼요. 이거겠죠? 시험 보고 있는 거. 요게 바로 기준이에요. 그런데 내가 공부하던이라고 하면요,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그 전에 한 공부니까 얘는 시간상으로 그 앞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과거 시제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내가 읽은 책을 형이 뺏었어요. 자, 빼앗았다라는 게 일단은 이 자체를 과거니 현재니 미래로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자체가 똑같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형이 내 책을 뺏었을 때 나는 사실 이미 그 책을 다 읽은 거예요. 그게 이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도 과거 시제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현재 시제를 보겠습니다. 현재 시제는 주문장 사건시랑 다른 사건시가 일치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형태입니다. 예문을 보면 도서관은 공부를 하는 학생들로 붐볐다. 자, 여기서 바로 그냥 이 붐볐다가 기준이라는 거 이제 쉽게 알겠죠. 그죠? 그러면 붐비는 그 사건이 생기는 순간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두 개가 일치하고 있죠. 현재 시제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건강한 학생들이 힘을 겨루고 있어요. 여기서 이 겨루었다가 중심이 되는 사건시 기준입니다. 이때 겨루는 그 순간의 학생들의 상태가 건강한 상태잖아요. 동시에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제가 되겠습니다. 자, 미래 시제예요. 얘는 주문장의 사건시보다 다른 사건시가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예문 보겠습니다. 내가 시험 볼 과목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활동이죠? 그럼 봐봐요.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지금인데 시험을 본다는 건 나중에 할 일이니까 시간상 뒤에 있죠. 그러니까 미래 시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 하나 더. 내가 먹을 음식이 지금 조리되고 있대요. 집에 가면 우리 부인이 맛있는 걸 주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봐서 우리가 미래 시제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상대적인 시제 자체에 대한 설명은 끝났어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연습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개의 문장인데 그냥 같이 읽으면서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승우쌤 문법 강의가 어려워서 정말 힘들었어요.
이거는 절대 시제로 보면은요, 이거는 자, 어시 들어가 있기도 하고, 요 말을 하기 전에가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과거가 되겠네요. 자, 이제 상대 시제로는 힘들었다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강의가 어려웠어요. 자, 그러면 힘든 거랑 어려운 거랑 동시에 사실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런데 하라는 대로 공부했더니 성적이 올랐어요. 그럼 이것도 자, 요 말을 하기 전에 이 사건이 생긴 거니까 이것도 과거 시제인데, 그 다음에 이 공부를 한 거랑 성적이 오른 거랑 시간 과정을 보면 성적이 오른 걸 기준으로 해서 공부는 그 전에 한 거니까 상대 시제로는 과거로구나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 꼭 이렇게 또 오타가 있죠. 자,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 열심히 공부한대요. 이거는 절대적인 시제로는 뭐 누가 봐도 현재 시제죠. 그 다음에 자, 상대 시제로는 어떤 것 같아요? 자, 공부할 때 똑같은 시간에 수업하고 있지. 그러니까 현재 시제로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국어 만점을 받을 나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자, 앞으로 뭐 할 것이니까 시간상 나중에 있을 일이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 시제로는 미래가 되겠고요. 상대적 시제로는 무엇이냐? 자, 공부를 하고 나서 나중에 국어 만점을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미래라고 상대적인 시제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제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고 요 다음부터는 동작상에 대한 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줄게요. 요거예요. 고생 많았습니다.